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서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강서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독립된 선거구가 됐습니다. 또 강서구는 부산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른바 젊은 표심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죠. 선거구 조정과 이런 강서구의 특징들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2명의 후보자가 참석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후보자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입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총 5번의 공통 질문과 2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자들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가 되면 후보자들은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초과하실 경우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현재 후보들이 앉아있는 좌석 배치와 모든 질문 답변의 순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추첨을 통해 정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 30초 안에 유권자들에게 출마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순서대로 먼저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도읍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 일대 전환기에 있습니다. 800만 동남권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75건의 총 사업비 약 37조 원입니다. 또 제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총 34건의 총 사업비 30조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국책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성패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확보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때로는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때로는 단판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로 우리 강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단히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우리 강서의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에게도 1분 30초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지금 사시는 삶이 평안하십니까? 치솟는 물가에 월급은 오르지 않고 쌓이는 부채에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통은 지옥 같은데 10년 넘게 짓겠다는 지하철은 아직 삽도 못 두고 있고 아이들은 좁은 교실에서 숨이 막혀 공부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제 귀에는 온통 정말 못 살겠다는 아우성만 들립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국민의 삶을 각자 도생의 생지옥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더디고 답답하기만 한 강서 발전 12년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선거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저 변성환 30년 가까이 국가와 부산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 강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확 바꿔주십시오. 낡은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 발언에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강서구에 공영 차고지가 들어서면서 버스 노선이 개편이 됐죠. 이를 계기로 주민 불편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대중교통 시설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따릅니다. 또 도시철도 강서선, 하단 녹산선의 경우 오는 2029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와 함께 강서구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후보당 2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서구는 교통이 정말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의 문제는 12년 동안 아직 삽도 먹고 그런 실정인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하단 녹산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변경 신청, 명지 구간의 지하 문제로 기재부의 변경 신청을 협의 중인데 아마 이 절차가 6월 중에 협의가 되면은 그 이후의 절차들을 신속하게 빨리 이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 문제는 공사 단계 위험 요소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전마산선의 경우에 지금 당초에 21년도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 단축도 중요하지만 공사 과정의 모니터링도 중요한 만큼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강서선의 문제도 지금 부산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국토부 확정고시도 된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4순위로 들어있는데요. 에코델타 시티나 연구개발 특구 등의 주변 개발 계획이 지연이 되면 그 순위도 또 뒤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 개발 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망 구축 전의 대중교통 문제는 저희들은 세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버스 체계 개편, 지금 강서구청에서 다람쥐 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부르면 달려오는 버스, DRT라고 하는데 수요 응답형 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5대를 시범 운영 중인데 그것도 도입하도록 하고, 기타 통학 학교 지역의 취약 지역에 대한 스쿨버스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우리 강서는 부산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녹산선은 올해 제가 설계비 130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강서 공영차고지 부지를 이제 완공을 하고 기존의 버스에 더해서 95대의 시내버스가 투입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강서구청이 수행해서 강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 60대에 더하여 10대의 순환버스를 투입합니다. 올 6월이면 운행됩니다. 지사, 녹산, 가락, 강동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것입니다. 특히 공단 등 출퇴근에 아주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녹산대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위한 장락대교, 엄궁대교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저대교도 무료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85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단 녹산선이 다소 지연되었던 부분은 우리 변성환 후보께서 시장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부산시 공무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예타 탈락한 서디슨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변성환 후보도 그 당시 그 실책에 대해서 저로부터 질타를 받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대중교통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강서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시와 구청과 협의해서 빈틈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네, 2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1분 이내, 상대 후보자의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다만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후보당 4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네, 우리 변성환 후보님, 우리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서로가 수고 많다고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하단 녹산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쳐야 되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언론에 정확하게 다 읽어보시지를 않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네. 그런데 예타 문제, 저 김도읍이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타가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면 설계비 130억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절차를 다 감안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예타가 아닌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라는 간이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재부와 협의를 거쳤고 우리 국제신도시, 명품도시를 관통할 때는 지하화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 후보께서는 국비가 투입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서특별자치구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00개가 넘죠. 266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초자치단체에 우리 변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바에 의하면은 법, 제도, 시행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 독립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66개 이 기초단체가 모두가 법과 제도, 지방세 특례, 또 독립된 재정,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취지는 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지방자치 전문가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들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할해서 저희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글로벌 지금 특별법 입법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로벌 오디시 특별법은 이를 통해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기초자치단체 266개나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독립을 한다, 법제도 독립을 하는 법을 만든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불가능하다고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법도 왜 다르죠? 아니 제주특별자치도법도 부산특별자치도법이 들어보시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법도 처음에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한다고 해놓고 조금씩 한 발씩 조금씩 이렇게 특별자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겁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겁니다. 전북자치도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세밀하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금융, 물류, 투자, 문화특구 뭐 그 내용은 다 알고 이런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강서구만을 특구로 만들겠다.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266개나 되는 대한민국 집정주의에서 266개나 되는 각 구군, 시가 독립해서 살림살이도 하고 법도 운영하겠다. 아니, 이제 13초 남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 아니, 겁니까? 답변을 혼자 해주십시오. 주장을 하시는 아니, 겁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에 지금 5초 남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라고. 아니, 답변을 하셨죠. 자, 김도읍 후보의 주도권. 예, 잠시만요. 예, 김도읍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고요. 시간 사용에 이 주도권 자체가 주도권자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만 다만 권고사항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은 1분 이내, 상대 후보자의 답변은
30초 이상은 보장을 해줄 것을 저희가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변성환 후보에게 4번의 주도권 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선 가덕 신공항 책임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강서 구민들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가덕 신공항의 조기 완공은 다 아실 거고,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김해 신공항 확장에 대한 폐지가 전제가 된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해 신공항 확장이 발표됐을 때 우리 김도읍 의원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답변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언론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서 수용한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대문짝만하게 김도읍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소신과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머리를 깎든지 항명을 하든지 결국 이제 대통령이나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TK 정위에 지역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며 수용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백지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리실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무산시킨 바가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저는 당시에 권한대행으로서 시에서 각종 논리를 만들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총리실도 찾아다니고 담당 부서도 찾아다니면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왜 이게 김해 신공항 백지화, 김해 공항 확장안이 안 되고 가덕 신공항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셨죠. 아무런 역할도 안 하셨습니다. 움직여도. 저도 이제 당시에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우리 김도읍 의원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본인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듯이 불이 나게 또 특별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것까지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때 특별법을 만들 때 대표 발의자 자체가 사실은 그거라도 제대로 하려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박수영 의원이 했어요. 이런저런 문제 앞서서 말씀드린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평가할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가덕 신공항 폐지를 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했을 때 그거를 수용한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추진됐을 경우에 총리실 검증위에서 한 역할이 아무도 없다. 또 그 이후에 새로운 다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그런 행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의식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부영 후보께서 아마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공격을 하시는데요. 2014년도에 일단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10억 제가 확보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지금 아까부터 이제 10억 기본 예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사 예산 제가 20억. 이런 입장 김해 신공항 확장 그러니까 결정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수용했나 안 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20억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부터 기본 예산을 뭐 10억을 했니 뭐 이런 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답변할까요? 13초 남았는데요. 아까 저한테 준 시간 네, 그대로. 그렇게 네.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당시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그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네, 4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사용 재량권이 주도권자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질문과 답변 시간에 대한 보장 부분을 권고드린다는 점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강서구에는 14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단 한 곳밖에 없고 지역 내 현재 운영 중인 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구민들은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강서구 의료 공백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2분의 답변 시간 드립니다. 먼저 변승환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서구의 의료 공백 메꾸는 그런 대형병원 사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시권에 있는 건 부민병원입니다. 부지가 이미 돼 있고 2014년 금년 1월에 건축 허가를 구청으로 받았고요. 승인이 나면 4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27년에 상반기 완공이 예상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병원 부지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에코델타 시티와 국제 신도시에 대형병원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아시다시피 기업이고 이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이 빨리 돼야지 이 수요가 충족되는 만큼 병원이 빨리 들어서기 위해 이런 도시개발을 빨리 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립아동병원에 이제 뭐 그런 문제도 또 있는데 이거는 이미 부산시가 작년 7월에 아동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부산시에도 아동병원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동병원을 어디에 짓게 만드냐 그 문제에 귀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강서구에 워낙 아동의 수요가 많으니까 하겠다는 노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여기에 아동병원이 병원이 9곳이나 되는데 명지동 자체는 휴일 야간 진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달빛 어린이 병원이나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는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김도읍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우리 강서 지역의 이 아동 의료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제가 달빛 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위한 근거법을 이미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어린이병원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아동병원에 대해서는 변 후보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 중이지만 저는 이미 부산시와 강서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있고 협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형병원 주장하시면서 구체적인 플랜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미 대학병원 2곳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 대학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이 달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학병원 2곳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변 후보께서는 부민병원이 강서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디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확인을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부민병원이 강서구청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강서구청을 경유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심사가 끝이 나야만 허가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전문가라고 하시면서 건축허가와 그 사전 작업인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된 것도 구분을 못 하시고 지금 우리 강서의 의료 취약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아주 좀 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강서구 의료 공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상대 후보자 발언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이고요. 질문은 30초 이내로 부탁드리고요. 답변 제한 시간은 후보당 1분입니다. 먼저 김도읍 후보가 변승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변 후보님, 만약에 대형병원이 수익성이 충족이 된다. 그래서 우리 대형병원을 유치한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유치하고 싶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델타 시티하고 국제 신도시 의료 부지가 있습니다. 이미. 국제 의료 기관 설치를 제가 권한대행할 때도
그게 국제 의료 시설이 들어오는 부지를 했는데 그거를 용도 변경을 시켜서 풀어놨거든요. 거기 부지하고 에코델타 시티가 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에코델타 시티 부지는 어디입니까? 아니, 에코델타 시티 우리 부지는 얘기했듯이 어디 부민병원의 문제는 지금 이제 김도읍 의원님은 강서구청장하고 강서구가 다 제 역할에서 정확한 바는 우리는 제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청을 통해서 받은 정확한 정보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2019년 1월 19일 날 건축 허가를 받았고 승인이 나면 4월 착공을 하겠다. 이런 정보를 받은 거거든요. 당연히 현재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청장하고 같은 당이니까 현행화된 정보를 얻어서 드리겠죠. 그런데 제가 받은 정보는 그것밖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마치 속속들이 이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가 못 가지고 했다서 마치 행정을 제대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캠프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통해서 들으면 어느 분이 일을 하고 있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자, 보충 질문 시간 1분 30초가 끝이 났고요. 이번에 변승환 후보가 김도읍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다만 김도읍 후보 질문 시간이 짧았고 변 후보님께서 1분 조금 넘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 김도읍 후보에게도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 후보 진행하시죠. 예, 우리 후보님께서 에코델타 시티에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나 교육뿐만이 아니고 의료 공백 등 수요가 다 찬 다음에 들어간 그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그게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 내용의 공약을 보니까 2018년도에 원래 에코델타 시티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선 건 아실이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세종시하고 같이 그 계획의 일환으로 보면은 강서구가 확정이 됐고 그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하고 차이점이 뭔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한 스마트 헬스케어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걸 명명만 해놓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의료관광을 위한 호텔, 그다음에 대형병원 유치, 그다음에 의과대학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단지라고 만들어놨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다 있어요. 제가 서류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분 잠시만요. 자, 보충 질문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시간을 마저 못 쓰신 부분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또 두 번째 보충 질문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산교도소와 구치소의 통합 이전 대상지를 대저 1동으로 선정을 하고 이 안을 부산시에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지가 강속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후보자들의 생각 들어보고요. 만약 부산교도소와 구치소가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된다면 지역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분의 답변 시간 듣겠습니다. 김도읍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부산구치소를 강서로 이전하겠다고 추진한 장본인이 우리 변승환 후보입니다. 그런데 사상이 싫은 부산구치소를 강서구가 왜 받아야 합니까? 부산시가 정책공고안을 냈습니다. 이걸 변승환 후보는 끊임없이 왜 막지 못했냐고 저를 질타합니다. 그런데 저는 막아냈습니다. 이미 2019년도에 막아냈고요. 이번에 또 법무부로부터 저와 강서구청, 강서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시가 월권 행위를 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전 문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법무부가 당사자입니다. 부산시는 당사자도 아니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9년도에 변성환 후보가 강서 추진을 밀어붙였고 지금 결과는 뭡니까? 실시 계획을 하거나 실행을 하지 못하고 권고안에 거쳤습니다. 권고안에 거치고 나서 부산시는 아무것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변호사께서는 끊임없이 이 부산구치소 강서 이전 문제를 왜 막지 못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법무부로 받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주민 2만 6천 명이 반대를 하고 있고 강서구청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저 김도읍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요 가장 최근에 나온 법무부의 공문입니다. 부산구치소 강서 이전은 제가 막아냈습니다.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습니다. 자, 2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변성환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뭐 제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데 좀 큰 거를 가지고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자, 이게 방금 말씀하시는 법무부 장관과 협약서입니다. 어디에 제 이름이 있죠? 여기 분명히 법무부 장관하고 오거돈 시장입니다. 제가 그때 공무원이 행정부 시장 했어요.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이전은 저는 다 놓고 반대를 합니다.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전이 된다는 전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회자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엉뚱한 산으로 가지는 않겠고요. 그냥 주민 동의를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께 어떤 지원책을 쓸 것인가 그리고 우려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했다는 해법을 우선 제시를 하고 그런 주민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순서죠. 그럼 막연하게 그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고안 던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해법은 법무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상생 방안이나 이런 거는 우선 각종 지원 대책의 논의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부산시와 함께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 갈등의 해법은 결국 이런 해법을 제시하는 거하고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 소통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부산시와 입지 선정위 권고안에 반발하는 것도 결국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 후보도 뭐 저하고 똑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뭐 했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입지 선정의 권고안은 지금 시장, 지금 국민의힘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컨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사상의 장제원 의원하고 김도읍 의원 싸움에서 김도읍 의원이 졌다. 그 권고안 나올 때까지 뭐 했냐. 이런 얘기가 있다. 자, 2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선 순서와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자에게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은 30초 이내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답변 제한 시간은 후보당 1분입니다. 먼저 변성환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에 이전과 관련돼서 강서구청의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뭐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법무부하고 부산시는 손 떼라. 강서구하고 법무부는 알아서 하겠다. 부산시는 손 떼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건 그렇게 입장이 똑같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통합 이전 반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그런데 다만 우리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 이전을 해야 된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아실 거고. 그건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부산시나 정부를 빠뜨린다면은 과연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느냐. 강서구와 법무부가 이런 거를 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 오거돈 전 시장과 법무부 장관의 MOU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책임 회피를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부산구치소 강서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계획서에 여기에 변성환 후보가 이렇게 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정시설 이전을 위해서 민관 라운드 테이블 여기에 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부시장이 사인 안 합니까? 책임을 가져야 되지 왜 오거돈 전 시장에게 책임을 밉니까? 아니 그 담당 뭐 주사부터 뭐 줄줄이 다 이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부산교도소 문제는 제가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강동 공공주택지구하고 교도소 이전
하고 나면 그 부지를 제가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잠시만요. 이 지금 예, 기소 이전 문제가 김 후보님 잠시만요. 멈춰서 있는 겁니다. 네, 자 질문 30초, 후보당 답변 1분인데 질문 권고 시간을 넘으시면 상대방 후보의 답변 시간이 줄어듭니다. 변 후보님께서 앞서 그 보충 질문 때 질문 시간을 조금 넘기셔가지고 이번에 김도읍 후보 질문 순서인데 30초 넘어서 5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공항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5개 광역단체장들이 합의를 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 뒤에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 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건설공단 설립 운영 예산 97억도 제가 나서서 이번에 받아가지고 이번에 건설공단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선악동강 강서 마리나, 리브 마리나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네. 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섭지구역이고. 역사문화 보존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네. 또 어항이고요.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자로 하실 겁니까? 재정으로 하실 겁니까? 민자로 하고 재정으로 하고 문제를 아주 그 중요합니다. 답변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니, 아주 떠나서 중요합니다. 아니, 질문에 예를 들어서 답변해 지금 주십시오. 이제 아니, 신혼수상 민자로 할 건지- 워크웨이 하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아니, 민자로 할 건지 재정으로 할 건지 답을 주셔야. 아니 이게 민자로 할 해결됩니다. 건지 재정으로 할 건지 모든 사업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필요하다면 아니, 재정으로 하는 거고 아니. 필요하다면 민자로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어떻게 그거를 일률적으로 재정 사업이다 민자 사업이라 아니, 평가를 합니까? 제가 왜 의원 뭐냐면- 후보님께서는 잠시만요. 그렇게 국정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잠시만요. 제가 왜 모든 거를 뭐냐면 재정 사업으로 한다고 얘기를 입지가 하시면 더 안 줘. 되는 겁니다. 예, 자 1분 30초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두 후보님 잠시만요. 예, 김 후보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예, 발언 잠시만 자제해 주시고요. 자, 강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서구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이 시간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제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자 답변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두 후보님께서 권고 시간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답변이 서로 미진했던 부분은 서로 주도권 토론 때 말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변승환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네, 강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 강서구는 뭐 어차피 가장 젊은 도시고 가장 밝은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현실은 참 힘들죠. 과밀 학급이나 학교 부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제가 이제는 뭐 좀 싸움 안 하고 질문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 학교를 설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강서구의 교육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계신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게 그건 제가 학교 나중에 답변을 과밀을 드릴게요.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학교 교육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니 포괄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 포인트를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우선 그러니까 잘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니요, 같으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예. 우선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예. 저는 강서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교육 문제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권을 주자. 강서구만 바라볼 수 있는 뭐 기관이라든지 권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앞서 얘기했듯이 특별자치구분의 교육정책에 이런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좀 두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가 큰 부분인데 강서만 바라보는 교육행정기관, 강서교육지원청을 좀 강서구에 좀 신설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학교를 지으려면 학교군을 좀 독립시켜서 강서 고등학교군이라는 걸 좀 신설해서 학군을 신설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보관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질문을 드린 거고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저희 강서구에도 있는데 그거를 못 짓는 이유는
이런 부지가 있어도 이 학군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군은 3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어 한 개 학교군으로 되어 있다는 건 분명히 아실 거고 북부 학교군입니다. 그래서 학교군에 되어 있어도 일반 고등학교 같은 신설 기준이 학교군 내에 분상 배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학교 신설 계획에 승인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서구만에 독립적인 학교군을 만들고 강서구만 바라볼 수 있는 교육지원청을 좀 설치를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 특구를 좀 지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부산에는 한 남구, 중구 이런 것도 교육특화 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강서구는 아직까지도 도대체 뭘 했는지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독립학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예,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강서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교육지원청은 곧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학군으로 만드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개발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교육당국에서 학령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 이게 과밀 또는 학교가 지연돼서 건립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LH하고 에코델타 시대를 관장하는 수자원공사하고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설립 하나 하겠다. 이게 공약에 자, 4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변성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끝이 났고요. 김도읍 후보에게도 4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건 베이스에 깔고 있죠. 깔고 있고 우리 강서에서는 지금 남고가 곧 올 겁니다. 남고가 곧 오면 저는 그 남고를 우수공립학교로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야심차게 이 정부가 통과시킨 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를 함께 묶어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 특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회의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특구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고 해서 기회발전 특구라는 거 하나만 남기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갖고 교육특구가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께서 교육특구 운운하는 것은 정말 지금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요. 자, 지금 우리 부산 상수도 강서사업소 이전을 이야기했거든요. 후보님, 그 강서사업소 어디로 이전할 겁니까? 아,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강서사업소 이전을 왜 제가 답변을 해야 되죠? 아니, 이전을 하시겠다고 부산 강서사업소는 네, 강서구 소관도 아니고 부산시청 소관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전할 부산 보관이 있어야 강서사업소는 이전을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금 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뭐 지역에 잘 안 와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무실 하나 있죠. 사무실만 운영하고 사무실 있어요. 하나 있죠.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에 왜 그러니까 지역에서 기능이 전혀 없고 대규모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거를 왜 제가 고민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이전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 고민을 부지를 안 하고 그건 공약을 한 겁니까? 자,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서 사업소는 지금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부지를 활용을 해야죠. 그 몇 평입니까? 몇만 평 되겠죠. 3만 평입니다. 아니 이거 몇만 평 이전 아닙니까? 대상지도 모르시고 3만 평은 몇만 평 아닙니까? 그 땅이 몇 평, 아니 적어도 공약을 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게 몇 평이다. 또 이전을 하려면 이전 대상지가 어디다.
자,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제가 됐다니까. 여쭤볼게요. 그리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아니, 들어서 아까 공항 문제를 얘기를 아니 제가 했는데 지금 질의를 하는 시간 변 아닙니까? 후보님, 예, 김 후보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시간 아닙니까? 아니, 저한테 물어봤어. 제가 답변을 드리. 아니 상수도 사업소로 이전한다 그러면서 이게 몇 평인지 평수를 알아야 이전 대상지도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약을 하실 때 고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자 김해공항을 완전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덕도입니까? 예 아니요라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아니요 답변만 좀 해주세요. 김해공항은 아니, 군사공항이 있고 아니, 국내선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동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상식을 자, 아시는 분이 그렇게 자, 단호하게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김해공항, 말이 안 되는 거죠. 김해공항 완전 이전을 국내선은 하면 가덕도로 가야 되고 자, 군사공항은 제가 질의하는 다른 데로 가야 시간입니다. 되는데. 예, 제가 질의하는 시간인데요. 가덕도로 지금 활주로 한번 가덕 신공항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아, 압니다. 13조가 넘죠. 예. 네. 정확하게 13.5조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김해공항이 몇 평인지 민간공항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그럼 평수까지 제가 아니, 다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몇만 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2020 3만 평이라고 아니, 하면 2000 정확한 거고 몇만 평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고 그런 거예요. 아니 김해공항 그러니까 그런 완전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지역적인 게 마시고 아니고요. 저한테 김해공항 정확한 완전 질문을 좀 이전을 해주세요. 하려면 네. 김해공항 완전 이전을 하면 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가덕도에 하면은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2029년대 조기 개항이 될 수 있느냐? 자, 김도프 후보, 예, 4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예, 이전 계획을 말씀을 하셔야죠. 네네, 김 후보님, 예. 자, 두 번의 주도권 토론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강서구에는 7만 명이 넘는 제조업 노동자와 5,600개가 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노동자들은 작업 환경이 개선될 거란 기대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강서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답변 시간 후보당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프 후보부터 2분 시간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준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터에서 적어도 일터에서 중대재해를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를 해야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안전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50인 미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업주들이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해법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영세한 사업장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미약하나마 그 근거가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시설 확충을 하는 데 재정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기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저희 해법입니다. 네, 20초 남으셨는데 네.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뭐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주하고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건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예하지 않고 2023년 건년부터 제도가 시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법 시행 2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산재 사망자가 첫 500명 처음으로 500명 단위로
감소됐다는 그런 기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 경과를 보면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보완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대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2022년 1월에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600곳 이상이 이제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근데 그 중에 31곳만 기소가 됐고 실형은 딱 한 곳 받았습니다. 그것도 최소 실형 1년으로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곳 있어요.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한 처벌에 노동계의 반발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결국에는 서로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부담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런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됩니다.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제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의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를 관통하는 낙동강 하류 일대는 매년 수많은 철새들이 도래하는 주요한 월동지입니다. 2009년에는 철새 이동 경로상의 국제적인 주요 서식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의 지속적인 개발로 철새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시와 강서구는 구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장락대교와 엄궁대교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이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훼손과 교통 문제가 걸린 장락, 엄궁대교 건설 후보자들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토론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변성환 후보부터 시간 드립니다. 네, 강서구 교통 문제 매우 취약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명지 지역 주민들이 이미 대중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고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불편은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저대교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환경단체의 갈등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착공 시기가 7년 이상 이렇게 지체된 바도 있고 한데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는 추진이 됩니다만은 향후 건설된 장락대교, 엄궁대교 문제도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문제, 환경단체 문제에 있어서는 소통과 대화가 제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교량을 앞으로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밀도 있는 대화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이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엄궁대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똑같은 문제가 재발이 되면은 환경단체의 충돌로 다 자꾸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화해서 우리 거가대교 있는 쪽으로도 침매 터널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제 공약 사항이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열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자, 1분 30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도우 후보에게도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저대교는 저희들이 기획했던 대로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엄궁장락대교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변 후보께서는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6, 7년 전부터 이러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을 통해 이게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게 1962년입니다. 제가 나고 자라면서 어릴 때 봐왔던 개체수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을 또 규제 완화 지역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미 문화재청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다 심의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저는 허투루 일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우리 강서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또 미래도시 개발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과학적으로 모니터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대체 서식지만 제대로 확보를 하면 이런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인데 오늘 두 분 다 아주 열띤 토론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후보당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프 후보부터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우리 강서구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부산도서관을 유치했듯이 저는 우리 강서구 그냥 평범한 도시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800만 동남권 중심 도시, 또 부산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선도하는 지역으로 저는 강서를 만들 것입니다. 대저수문부터 가덕도까지 촘촘하게 지금까지 해왔듯이 면밀하게 강서 발전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네, 30초 시간 지났습니다. 변성환 후보에게도 30초. 네,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여전히 부산의 변방으로 남아있는 강서구를 부산의 중심,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다시 뛰게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강서를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꿈의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책임 있는 정치를 못하면 바뀐다, 회초를 든다는 확신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민 여러분입니다. 경험이 다른 진짜 일꾼 변성환이 해내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서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구 갑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